안녕하세요. 30대 후반 120일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글이 두서가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한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예민한 건가 싶어 삼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아기를 보며 제 생각을 자꾸만 밀어냈었죠. 근데 이대로 지나다가 우울증이 더 크게 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제가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현재 남편은 제가 하는 말들은 이혼 사유도 안 된다. 우울증도 있으면서 네가 무슨 아기를 키우냐. 아기 키우고 싶으면 생각을 고쳐먹고 정신과에 다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입덧이 많이 심해서 일찍 육아휴직을 하고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원하는 복직 시기와 제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원하셔서 퇴사하게 되었죠. 출산일까지 입덧을 했었는데 그 때문에 거의 집에 누워만 지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평소 운동과 외출을 좋아했기에 많이 힘들기도 했었지만 아기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가볍게 산책하고 쉬는 프로그램 요가나 글쓰기 같은 것에 참여하며 지냈었네요.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반 이상 줄어 힘들긴 했지만 임신하고 난 후 친정에서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반면 시댁에선 임신 소식을 알고도 축하 한마디 한 적 없으며 오히려 돈 나갈 곳이 많이 생기겠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남편이 먼저 거리를 두며 시댁과 서서히 멀어졌는데 이후 시댁과의 문제로 싸운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 됐는데 대화로 풀기도 하고 뵙기도 해야 하지 않나? 뭔가 오해가 있겠지. 자주 뵙고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본인이 중간 역할 하기 버겁고 본인 엄마의 대화 방식이 너무 피곤하다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시댁과 살가 살같지 않은 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 기간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입덧도 심한 상태라 솔직하게 말 못했다며 본인이 저한테 잘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서서히 이혼을 결심한 일 중 굵은 것들만 써보자면 제왕절개로 출산한 당일 남편이 다인실 병실이 좁고 침대가 많이 불편하다며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다가 물 마실 수 있고 마취가 좀 풀리는 밤 10시쯤 다시 오라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수술한 당일 오후 2시에 집에 가더니 다음날 오후 12시가 지나 겨우 연락이 되더군요. 수술 당일 밤 진통제 주사가 필요했고 목이 말라 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다들 자는 시간이라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참았었습니다. 그러다 옆 침대에 있던 보호자가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간호사님을 불러주셨어요. 간호사님께 서랍에 있는 폰을 꺼내달라 부탁드리고 새벽에 계속 전화를 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폰이 꺼져 있다 하더군요. 그러고 다음날 오후 12시가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다가도 너무 서러운 상황이었기에 여태 전화 안 받고 뭐 한 거냐 한마디 했습니다. 수술한 사람 혼자 두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말했더니 네가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있으면 이렇게 잡겠어. 내가 계속 그랬어. 라고 하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하지도 얼른 오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전화를 끊고는 친동생에게 급히 전화해서 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동생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며 사실 그대로 다 말했었네요. 그리고 2달 전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동생이 퇴근 후 저희 집에 왔었는데 집에 온 동생이 형부는 어디 갔어? 언니 아픈 거 말 안 했어? 하고 묻다가 울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출산하고 스트레스 받아 제대로 몸조리를 못할까 싶어 말 못했는데 출산 다음날 동생이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오는 길에 화가 나서 저희 집부터 갔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에게 언니 짐 가지러 간다 말하려고 전화를 걸어도 계속 받지 않았다 하더군요. 당시 남편이 저와 통화 후 다시 잠들었다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카톡 확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집에 도착해보니 햄버거 배달이 문 앞에 놓여져 있었고 동생이 초인종을 2번 누르니 그제서야 일어난 것 같아 화가 나서 언니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따지듯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면 싸우기밖에 더하냐고 했다네요. 현관에서 대충 봐도 전날 먹은 치킨 박스에 맥주, 소주, 컵라면이 지저분하게 있는 걸 보고 이래서 못 일어났구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출산 휴가 사용일인 출산 당일부터 태어나는 날까지 병원에서 3시간 이상 잔 적도 머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출산 이후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출산 휴가 동안 매일같이 프랜차이즈 가게에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번은 그걸 꼭 먹어야 해? 그 시간에 아기랑 놀아주고 해야 할 걸 하면 되지 않아? 하고 말했더니 이런 것도 못하게 하냐며 산후 우울증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풀지 마라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저를 화나게 하고 놀리는 듯한 뉘앙스의 말과 행동들에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한테 엄마 성격머리 담지 마. 아기 지능은 엄마 쪽 담는다는데 망했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 피부가 많이 건조해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편인데 제가 입덧을 해서 물도 영양분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그렇다며 저 들으라는 듯이 아기에게 큰 소리로 떠듭니다. 해서 그런 말 아기한테 들려주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안 좋고 싫어. 너 혼자 생각해. 하고 말했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제가 아기한테 퍽이나 좋은 영양을 주겠다는 식의 싸움을 거는 말들 뿐이라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정서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싫어서 싸우려 하다가도 그냥 그만 말하자 하면 아기를 방패 삼기라도 하듯 출산 전 싸웠던 일들을 더 꺼냅니다. 그때처럼 욕도 하고 하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참기 힘든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데 결국 한 달 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조금 떨어져서 지내보자 했습니다. 아기 케어는 친정 식구들과 할 테니 한 달이라도 떨어져 지내자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장 아기랑 친정으로 가라고 하네요. 아니 아기 짐도 챙겨야 하고 혼자 이동할 수 없는데 당장 나가라고 한다고 갈 수 있는 일인가요? 해서 아기 짐도 챙겨야 하고 친정 식구들도 직장 생활이 있어 집에 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거니 남편에게 시댁에 가거나 단기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가 있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말투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저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어떻게 시댁에 가라는 말을 하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조건 저한테 바로 친정에 가라고 아기 짐 다 가져다 주겠다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울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출산하고 무슨 복수하듯 행동하고 있잖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결국 이성을 잃고 울며 손에 있던 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제 모든 행동이 홈캠에 찍혔다며 중증 우울증이라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직업도 없는 상태라 더 그렇다며 제가 우울증만 고치면 된다네요. 참고로 경제적인 부분은 친정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남편 차도 현금으로 사주셨고요. 이대로 남편과 계속 같이 살게 되면 저의 삶이 너무 불행해져 아기에게 영향이 갈까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도 육아에 있어서는 아기를 대하는 것에 함부로 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가장 사랑해줄 사람이 저와 남편이라는 생각에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혼하고 저 혼자 아기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인실에 들어갔던 이유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서 바로 1인실 신청했었는데 1인실, 2인실 자리가 잘 나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미리 비워둘 수 없다 해서 수술 날짜에 자리가 나게 되면 언제든 옮겨주겠다고 들었는데 퇴원날까지 자리가 없어 옮길 수 없었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남편이 병원에서 잠자고 계속 같이 있는 줄 아셨고요. 우울증과 아기 양육을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제가 친정으로 가면 떨어져 지낼 생각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과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혼자 생각하다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나가라 마라 실갱이가 끝나야 친정 어머니에게 잠깐 애 봐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애 맡기고 가까운 이혼 전문 변호사 3명 정도 만나 상담하고 와요. 재앙으로 뭐 인정 사정 없이 백가족부터 백근육에 여기저기 다 갈라낸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밤새 혼자 내버려뒀다고요? 인간도 아닙니다. 야비하네요. 애가 더 크기 전에 얼른 정리해요. 두 번째. 나는 혼자 모든 자유와 재미를 보고 살고 싶으니 집에 애와 아내는 없었으면 좋겠고 아내 혼자 친정에서 아기를 알아서 키워주길 원하고 있네요. 그렇게 놀다가 늙으면 나중에 다 큰 애한테 보살핌이나 받으며 살다가 편하게 죽으려는 속셈입니다. 이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하셔야 해요. 세 번째. 이혼을 망설이는 여러 이유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친정도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써니는 비빌 언덕이 충분하잖아요. 왜 그런 대우를 받고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불효예요. 큰 효도는 못하고 살아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죠. 네 번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요.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 무사히 잘 이혼하실 겁니다. 똥 밟은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탓일 뿐 쓰니가 잘못한 건 없으니 힘내세요. 차도 결혼을 전제로 사준 거니 회수 가능할 것 같은데 꼭 변호사한테 조언 받으세요. 다섯 번째. 주변에 가정폭력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싶었는데 최근 본 남편 유형 중 가장 최악입니다. 시댁이나 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무슨 성격장애 있는 수준 아닌가요? 거기다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가스라이팅까지. 책임감 1도 없는 사람이 결혼은 왜 했을까요? 결혼식 올릴 때 그 마음 다 어디 갔죠? 그만 지랄하고 하루빨리 아내와 아기를 놓아줬으면 좋겠네요.
이혼하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